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평가제도 운영,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 설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CMP 컨설팅의 일타혁신본부 김인수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제도라고 하면 이제 MBO, 그러니까 평가제도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는 좀 그 전에 앞서서 왜 평가제도가 필요한가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니즈와 평가제도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저희가 이제 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좀 이론적인 내용들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고 좀 질의사항도 받고 그다음에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그다음 평가제도의 설계, 그리고 사례, 마지막 Q&A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저성장 경제의 기조, 그리고 이제 중장년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이제 신규 인력들이 점점 유입이 적어지는 인력 부족의 문제, 그리고 산업 환경, 그러니까 기술 생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서 업무의 환경이라든지 직무의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90년대 이전에 HR 환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은 고성장, 계속해서 신규 인력들이 필요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 그다음에 범용 인재의 대규모 확보, 그다음에 한 번 배운 기술들이 2, 30년을 가는 그런 숙련도에서 경험에 따른 직무 지식이 중요한 사회, 그리고 충성심과 연공 서열이 중요한 사회에서 HR 환경에서 중요하게 느꼈던 것들과 그것들이 이제 저성장,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성장이 짧아졌었고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경쟁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업무가 계속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 빨리빨리 변화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핵심 인재를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능력주의와 성과주의 한 번 배운 기술들이 계속 오래 갈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연공성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오래 회사를 다녔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기술이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시되었던 사회임의 반면에 현재는 기술과 그 산업 환경이 빨리빨리 반영함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핵심 성과자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화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가율 운영 체계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평가권자,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는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고 평가 등급은 S등급부터 D등급까지로 했을 때 5개 등급으로 갈지 3등급으로 갈지 그리고 그 등급별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앞에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요. 평가 그룹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하나가 더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평가를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상대평가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평가 운영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다 끝나고 되면 그럼 이제 평가 프로세스입니다. 평가 프로세스 전에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가 평가 요소였고 그다음에 그 평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 그 운영을 할 것인가가 평가 운영 체계였다면 평가 프로세스는 이 과정들을 가지고 1년에 어떻게 돌릴 것인가 어떻게 가지고 이거를 한 해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평가 프로세스인데 일반적으로 평가 프로세스는 연초에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지금 한창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점검이 되는 조직이라면 아마 6월에서 7월 사이였으면 한번 중간 점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한 건데요. 좀 설계 사례에 대한 것은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설계할 때 주안점으로 둬야 된다라는 것들이 전사 차원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비전과 전략 과제가 명확합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인에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였지 않습니까? 설계 사례 이제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이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MBO 평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MBO 평가를 시행을 하는데 그게 사업부별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 세운 것들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목표를 세우게 하는 거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업부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좀 이질적으로 있었고 그것들이 좀 전사 차원에서의 방향성과 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는 좀 중점적으로 본 것들이 인사제도, 평가제도를